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강민재는 얼어붙은 운동장에 서서 숨을 고른다. 그의 손엔 축구공이 쥐어져 있고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로 쿵쾅거린다. 너 같은 놈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나는 팀 동료의 메아리가 여전히 귀에 맴돈다. 민재는 17. 강북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이다. 그는 팀의 자랑. 마을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한 달 전, 그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재가 게이라는 사실이 학교 전체에 퍼졌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다. 팀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코치는 냉담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자답게 굴어. 나는 말만 반복되던 운동장은 이제 민재에게 적막한 전쟁터였다. 그런데 오늘,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운동장 끝자락. 눈을 맞으며 서 있는 소년이 있었다. 이지훈. 16. 미술부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지내는 아이.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민재의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민재는 지훈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2개월 전. 학교 복도에서였다. 민재는 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고 있었다. 게이 쿼터백. 터프한 척은.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다. 지훈이었다. 종이엔 연필로 그린 민재의 초상화가 있었다. 강렬한 눈빛, 단단한 어깨,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넌 충분히 멋져. 지훈이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뚫었다. 지훈은 민재와 달랐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학교에서 기상한 애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지훈은 당당했다. 그의 그림은 감정을 담아내는 도구였고, 그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했다. 민재는 그런 지훈에게 끌렸다. 지훈의 용기는 민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민재야. 오늘 연습 안 해. 지훈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그 안엔 민재를 믿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팀이 날 안 받아줘. 민재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다가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내가 그들을 바꿔. 너라면 할 수 있어. 민재는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바꾼다. 불가능해 보였다. 팀은 그를 배척했고, 코치는 그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민재에게 불씨를 지폈다. 그는 다시 공을 쥐고 눈밭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점점 가벼워졌다.
지훈이 뒤에서 웃으며 따라왔다. 그렇게. 멈추지 마. 며칠 뒤. 학교는 중요한 지역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강북고는 매년 우승을 노리는 강팀이었다. 하지만 민재가 빠진 팀은 흔들렸다. 쿼터백 없이 연습은 엉망이었고, 팀원들은 서로에게 화를 냈다. 코치인 김 감독은 민재를 다시 불러야 하나 고민했지만, 게이 쿼터백이 팀 이미지를 망친다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재는 운동장 옆 벤치에 앉아 팀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가슴은 아팠다. 그는 팀을 사랑했다. 미식축구는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구경꾼이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너 저번 경기에서 3쿼터에 역전 터치다운 했던 거 기억해? 지훈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때의 민재는 지금도 여기 있어. 보여줘. 민재야. 민재는 지훈의 말을 되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쿼터백이고, 게이이고, 강민재였다. 그는 코치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를 다시 넣어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김 감독은 망설였지만 민재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다. 단호함. 그리고 절박함.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민재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다. 다음 날 연습장에 다시 선 민재는 팀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을 던지고 달리고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의 플레이는 완벽했다. 팀원들 중 몇몇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지만 다른 몇몇은 그의 열정에 끌렸다. 특히 팀의 라인베커인 태연이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진짜 잘한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태연의 목소리엔 궁금함과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그는 태연에게 공을 던졌고 둘은 함께 연습을 시작했다. 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민재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눈빛, 단단한 어깨, 그리고 다시 빛나는 미소. 대회가 다가오면서 민재는 점점 더 팀의 중심이 되어갔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일부 팀원들은 민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 민재는 매일 밤 지훈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힘을 얻었다. 지훈은 그의 그림으로, 그의 말로, 그의 존재로 민재를 지지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경기를 통해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는 깨이지만 그건 그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쿼터백이고 리더이고 강민재였다. 대회 전날 밤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지훈이 그린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림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민재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담아냈다. 그는 그림 속에서 당당했고 그 모습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내일 경기는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다. 민재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민재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내가 이길게. 지훈의 답장은 간단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대회 당일 강북구 운동장은 관중으로 가득 찼다. 지역 라이벌인 동대문고와의 경기는 언제나 치열했다. 민재는 유니폼을 입고 헬멧을 썼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려 애썼다. 팀원들은 여전히 그를 어색하게 대했지만 태연을 비롯한 몇몇은 그의 곁에 서서 준비를 도왔다. 경기 시작 전 김 감독은 민재를 불렀다. 민재, 오늘 내가 팀을 이끌어. 실수하면 안 된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코치의 신뢰를 얻고 싶었다. 아니, 모두의 신뢰를 얻고 싶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동대문고는 강력했다. 그들의 수비는 단단했고 공격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공을 던질 때마다 팀원들의 어색한 반응을 느꼈다. 몇몇은 그의 패스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몇몇은 아예 그의 지시를 무시했다. 1쿼터가 끝났을 때 강북고는 0대7로 뒤지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지훈은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손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민재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응원했다. 지훈은 민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쿼터가 시작되자 민재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팀원들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걸었다. 우린 팀이야. 날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재. 가자. 민재의 패스는 점점 더 정확해졌다. 그는 태연에게 공을 던졌고 태연은 멋지게 캐치에 전진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팀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동대문고는 계속해서 점수를 냈고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7대 14였다. 하프타임. 라커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팀원들은 지쳤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아직 안 졌어. 후반전. 내가 책임질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연이 박수를 쳤고 몇몇 팀원들이 따라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민재를 외면했다. 지호는 라커룸 밖에서 민재를 기다렸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 멋졌어. 계속 그렇게 해.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전보다 더 강렬하게 뛰었다. 그의 패스는 날카로웠고 그의 리더십은 팀을 하나로 묶었다. 3쿼터 중반. 민재는 긴 패스를 성공시켰고 태연이 터치다운을 만들었다. 스코어는 14대 14. 관중석은 열광했다. 하지만 동대문고는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곧바로 반격해 14대 21로 앞서갔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지훈을 관중석에서 찾았다. 지훈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민재에게 힘을 주었다. 4쿼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스코어는 여전히 14대 21. 민재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경기야. 같이 싸우자.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팀원들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마지막 2분. 민재는 공을 쥐고 달렸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쳤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태연에게 공을 던졌고 태연은 수비수를 뚫고 전진했다. 관중석은 숨을 죽였다. 민재는 다시 공을 받아 최종 공격을 준비했다. 그 순간 팀원 중 하나인 혁수가 민재를 막아섰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해. 혁수는 소리쳤다. 민재는 멈칫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난 너희와 같은 팀원이야. 날 믿어. 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마지막 패스를 던졌다. 공은 하늘을 가르며
태연의 손에 정확히 들어갔다. 터치다운. 스코어는 20대 21. 추가 점수 킥이 성공하면 동점이 될 상황이었다. 킥은 성공했다. 21대 21.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다. 거기엔 민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당당하고 강렬하고 빛나는 민재. 연장전. 민재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팀을 이끌며 마지막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강북고의 승리였다. 민재는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경기 후 팀원들은 민재를 둘러쌌다. 태연이 먼저 다가와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해. 혁수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민재.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린 팀이야. 지호는 관중석에서 내려와 민재에게 달려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해냈어. 민재는 지훈을 마주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깨달았다. 학교는 민재의 승리로 뒤집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재가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게이였고, 쿼터백이었고, 강민재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승리 후 강북고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민재의 이름을 연호했고 지역 신문은 그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민재는 기쁨 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영웅으로 불렸지만 여전히 일부 시선은 차가웠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게이 쿼터백이라는 말이 여전히 논란이었다. 민재는 지훈과 함께 학교 뒤뜰에 앉아 있었다. 눈은 멎었고 하늘은 맑았다. 지훈은 스케치북을 펼쳐 민재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다. 경기 중 민재의 모습이었다. 공을 던지는 순간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렬했다. 이거 너야. 지훈이 말했다. 민재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하지만 학교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민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거나 피했다. 특히 혁수는 민재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다. 민재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다. 변화는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뒤 학교는 민재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술부와 영상부가 협력해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자는 것이었다. 지우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로 나섰다. 그는 민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싶었다. 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야. 지훈이 말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설득에 민재는 동의했다. 촬영은 시작되었고, 지훈은 민재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는 순간, 그리고 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그 과정에서 민재는 점점 더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게이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민재는 팀원들과의 갈등을 다시 마주했다. 혁수는 여전히 민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촬영 중 인터뷰에서 혁수는 솔직히 말했다. 민재가 잘하는 건 알지만 아직도 어색해. 그 말을 들은 민재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혁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혁수야. 나도 너랑 같은 팀원이야. 날 그냥 민재로 봐줘. 민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혁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노력해볼게. 그 대화는 작았지만 민재에게 큰 의미였다. 다큐멘터리는 점점 완성되어 갔다. 지호는 민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용기와 사랑, 그리고 받아들여짐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민재의 경기 장면과 일상, 그리고 그들의 우정을 섬세하게 편집했다. 민재는 지훈의 작업을 보며 감동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민재가 말했다. 지훈은 웃으며 답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렸다. 강당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민재는 긴장한 채 지훈의 손을 잡았다. 화면에 그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의 투쟁, 고통,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다. 마지막 장면. 민재가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는 순간.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다. 상영이 끝난 후.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쿼터백이고, 친구이고,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의 말에 강당은 다시 박수로 뒤덮였다. 지호는 무대 뒤에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엔 민재의 새로운 초상화가 있었다. 이번엔 민재의 눈빛이 더 밝고 더 자유로웠다. 다큐멘터리 상영회 이후
민재는 학교에서 새로운 시선을 받았다. 일부는 그를 진심으로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뒀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였고, 지용과 팀원들의 지지가 그의 힘이 되었다. 민재와 지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방과 후에 자주 마을의 작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눈 덮인 벤치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다. 지우는 미술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이미 내 마음을 움직였어.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학부모들 중 일부는 다큐멘터리에 반발했다. 그들은 학교에 민재를 팀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김 감독은 민재를 불러 말했다. 민재야. 넌 잘했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 민재는 코치의 말을 이해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 민재가 말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재는 다시 힘을 얻었다. 다음 경기 민재는 다시 쿼터백으로 나섰다. 이번엔 전국대회 예선이었다. 상대팀은 강력했고 강북고는 초반부터 고전했다. 민재는 팀원들을 독려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혁수는 여전히 어색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중반 민재는 부상당했다. 상대팀의 태클에 넘어지며 어깨를 다쳤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일어났다. 지호는 관중석에서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스케치북에 민재의 모습을 그리며 속으로 응원했다. 민재는 경기를 이어갔다. 그의 어깨는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우린 하나야. 같이 싸우자. 그의 목소리는 운동장을 울렸다. 태연이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민재. 가자. 마지막 쿼터. 민재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부상당한 어깨로 공을 던졌고 태연이 이를 받아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스코어는 동점이었다. 연장전에서 민재는 다시 한번 팀을 이끌었다. 그의 패스는 정확했고 그의 리더십은 팀을 하나로 만들었다. 경기는 강북고의 승리로 끝났다. 민재는 지친 몸으로 운동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관중석에서 지훈이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승리 후 민재는 팀원들과 함께 라커룸에서 축하를 나눴다. 혁수는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진짜 멋지다. 미안했어. 민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전국대회 예선 승리 후 민재는 학교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학부모들의 반대는 계속되었고 일부 교사들은 민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걸 꺼렸다. 그는 지훈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었다. 지훈은 민재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에 LGBT 동아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당당해질 수 있게. 지훈이 말했다. 민재는 그 아이디어에 끌렸다. 그는 동아리 설립을 위해 교사들과 상의했다. 하지만 반대는 거셌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이미지를 망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재와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생들의 서명을 모았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얻은 지지를 바탕으로 학교를 설득했다. 동아리 설립이 승인된 날, 민재와 지훈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작은 방에서 첫 모임을 열었다.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참여했고 그들 중엔 혁수도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 말고도 다른 친구들 얘기 듣고 싶었어. 이해하고 싶어. 민재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동아리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다. 지훈은 미술 워크숍을 열어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말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한편 전국 대회 본선이 다가왔다. 민재는 팀을 이끌 준비를 했다. 그의 어깨 부상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지훈은 그의 곁에서 항상 응원했다. 그는 민재에게 새로운 그림을 선물했다. 경기장에서 빛나는 민재의 모습이었다. 이건 너의 승리야. 지훈이 말했다. 본선 경기 당천. 민재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상대팀은 전국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다. 민재는 팀원들을 모아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같이 가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팀원들은 그의 리더십을 따랐다. 경기는 치열했다. 민재는 부상당한 어깨를 무릅쓰고 공을 던졌다. 그의 패스는 날카로웠고 팀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지훈은 관중석에서 그의 모습을 스케치하며 응원했다. 마지막 순간 민재는 결정적인 패스를 성공시켰다. 태연이 공을 받아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강북고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뒀다.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민재는 지친 몸으로 지훈을 찾았다.
지호는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정말 해냈어. 전국대회 우승은 강북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재는 이제 단순한 쿼터백이 아니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역 신문은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소셜미디어에선 그의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훈은 미술 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대학 미식축구팀에 도전할 계획이었다. 너 대학 가서도 쿼터백 할 거지? 지훈이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너 그림도 계속 볼 거야. 지훈은 웃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학교에선 LGBT 동아리가 점점 더 성장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재와 지훈은 동아리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편, 민재는 김 감독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감독은 민재에게 사과했다. 너를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어. 감독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괜찮아요. 우린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지역 영화제에 출품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영화제 시상식에서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쿼터백이고, 친구이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그의 말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지호는 무대 뒤에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엔 민재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그림은 민재의 여정을 기록했고, 그들의 사랑을 증명했다.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민재와 지호는 학교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그들은 운동장에서 함께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민재는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도 나한테 그런 존재야. 졸업식 날, 민재는 학생 대표로 연설을 했다. 그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의 연설은 강당을 울렸고,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지호는 졸업식 후 민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다. 그의 스케치북이었다. 거기엔 민재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경기에서의 승리,
좌절. 그리고 그들의 사랑.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끌어안았다. 졸업 후. 민재는 대학 미식축구팀에 합격했다. 지훈은 미술학교에 진학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민재는 경기 후 지훈에게 전화해 말했다. 오늘 또 이겼어. 너 그림 덕분이야. 지훈은 웃으며 답했다. 너 때문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마을,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퍼졌다. 민재와 지훈은 자신들의 존재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사랑했고, 싸웠고, 이겼다. 민재는 어느 날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너는 내 세상을 바꿨어. 앞으로도 함께 가자. 지훈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재와 함께하는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지훈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을 바꿔갔다.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